오늘은 물 문제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끌고자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팁으로 듣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굴포천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굴포천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는데요. 원인 모를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포천 굴포 3교 주변입니다. 죽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붕어와 메기 등 3급수에 서식하는 물고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기력이 없는지 맥을 못 춥니다. 어제는 여기 와보니까 한 300마리 정도가 죽어 있어서 어제 좀 걷었고요. 오늘 다시 와보니까 한 100여 마리가 또 죽어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 물고기가 폐사하자 부평구는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 3곳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검사는 모두 음성. 용존산소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소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 병성 검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수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사항 발견된 건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냥 산소 부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굴포천의 물고기 떼죽음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 2월에는 부평구청 주변에서 붕어 수백 마리가, 2013년 6월엔 붕어와 잉어 수십 마리가, 작년 7월에는 굴포천과 만나는 규련동 주변에서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만 무성할 뿐 이번처럼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관계당국은 항상 용존 산소량을 폐사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조사 항목엔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많이 죽어있는 곳에 시료 채취해서 분석을 한 거 아닌가. 그거 가지고는 이게 원인을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용존 산소량, 그러니까 DO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용존 산소가 적어져서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문제되고 있는 이 굴포천은 지난 2008년도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약 450억 원이 투입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뒤에도 물고기 떼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최희자 국장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장님. 먼저 이 굴포천 조성 사업이 어떤 건지 개요부터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굴포천은 전국 꼴찌 하천이라고 할 만큼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 굴포천을 좀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아이들이 굴포천을 통해서 학교를 갈 때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는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이라는 테마로 사업비 450억을 들여서 준공한 하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럼 물고기가 죽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고기 떼죽음이 되고 있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당초 계획할 때는 하루 7만 5천 톤의 한강 원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인천시 재정위기와 함께 한강 원수값이 부담이 되면서 사실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양을 유지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용수가 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가 되든 정부가 되든 나서야 될 텐데 문제는 예산이겠죠? 네, 일단은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
장은 인천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굴포천에 대한 그 수량의 문제, 수질의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소를 해서 다시는 물고기의 떼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